시작할게. 두 번째, 조합에 대한 식을 좀 한 10분, 15분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형 문제 풀이로 들어가도록 할게. 실제 경우의 수 문제. 두 번째, 조합, 기호를 사용하는 거. 일단 유형 문제는 뭐 한 문제씩 제가 어떻게 푸는지 알려드릴 거고 그거에 대해서 따라서 연습해 보시면 되겠고, 제일 중요한 건 순열 조합은 기호의 장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거, 그게 제일 첫 번째예요. 왜냐면 경우의 수 할 때는 기호가 없었다가 이제 기호를 쓰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기호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를 제일 먼저 물어봐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게 너무 쉽게 나오기 때문에 순열 조합은 그냥 곁다리로 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뭐 앞에 거 다 어려운 거 내놓고 이제 순열 조합에서 점수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호 그냥 간단한 거 이해했는지 그 정도만 물어보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갈게요. 조합이라는 건 일단 C를 사용한다고 했고 NCR이었죠. 자, 제가 여기 NPR이든 NCR이든 요 앞에 있는 숫자를 뭐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총 사람 수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거 뭐라고 생각하라고 했어? 자릿수라고 생각하라고 했어. 자, 그러면 한번 볼게. 일단 의미상으로 치면은 이거는 사실 처음부터 뽑는 것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일단 NPR로부터 먼저 시작하는 거야. NPR 먼저 시작해 볼게. 잘 봐봐. 일단 7 C3 한번 구해본다고 해볼까? 예를 들어서 NPR로 하면 너네 좀 힘들어하니까 7C3으로 한번 구해보자 할 거야. 7명 중에 3명을 뽑기만 하는 거야. 자리에 배치하는 게 아니라 뽑기만 하는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계산 순서상 절대 뽑기만 먼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자리에 먼저 배열시켜 볼게. 자, 시작해보자. 어떻게 돼요? 7P3으로 한다고 치면은 이 계산법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7, 6, 5가 되죠. 맞습니까? 근데 잘 들으세요.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죠. 곱하기에는 의미가 들어간다고요. 순서. 7명 중에 한 명 뽑고 먼저 뽑고 다시. 이게 뭐라고? 7명 중 한 명을 먼저 뽑고요. 여기 두 가지. 숫자 7에는 7명이 있다가 아니라 7명 중 한 명을 뽑겠다는 의미가 들어가는 거고, 곱하기를 썼다는 얘기는 걔네를 먼저 뽑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그리고 나서 6명 중 그 다음으로 6명 중 또 한 명을 그 다음에 맞춰서 또 뽑고 또 그 다음 몇 명? 5명 중에 한 명을 뽑는다예요. 한글로 길게 느려 쓰는 이유가 있다. 잘 봐. 7명 중에 한 명을 먼저 뽑았지. 그치? 먼저 뽑았어. 그 다음에 또 몇 명 뽑았지? 또 한 명 뽑았지. 그 다음에 뽑힌 또 한 명이 있지. 잘 들어. 색깔로 넣어줄 테니까 잘 봐. 7명 중에 처음 뽑힌 한 명, 얘랑 두 번째로 뽑힌 한 명이랑 세 번째 뽑힌 한 명이 서로 같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처음에 뽑힌 애가 A라는 애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뽑힌 애가 B야. 그리고 세 번째 뽑힌 애가 C야. 알겠지? 이해 가니? 그럼 이 의미가 뭐냐면 765 안에 들어가는 의미가 뭐냐면 A를 뽑고 B를 뽑고 C를 뽑은 게 달라. 뭐? A를 뽑고 C를 뽑고 B를 뽑은 거랑 다르다고. 저 765라는 계산법 안에는 이게 다 다르게 들어가 있다고. 처음에 뽑힌 애는 되게 좋은 걸 받는 거야. 두 번째 뽑힌 애는 그 다음에 좋은 걸 받는 거고. 이해 가니? 그 다음 세 번째로 뽑힌 애는 아주 조그마한 걸 받는 거야. 알겠지? 근데 알고 보니까 선생님이 뭐야? 처음에 뽑힌 애를 더 큰 거 줄 줄 알았더니 얘도 똑같은 거 준 거지. 그러면 순서가 의미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뭐야? 나중에 뽑혀도 됐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순서가 의미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세 명을 갖다가 순서를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니? 대답하시오. 3팩이죠. 세 명을 순서 배열하는 게 뭐야? A 나온다 BC, A, C, A. 그 다음에 뭐야? 이거 B, B, A, C, 뭐 B, C, A. 그 다음에 C, A, B, C, B, A가 이렇게 다 다르다라고 해서 765 안에는 다 들어가 있다고. 이게 다 다른 걸로 다 들어가 있다고. 근데 이 세 명 뽑기만 하면 되고 이 세 명한테 똑같은 자리만 줄 거야. 똑같은 선물을 줄 거라고. 그럼 이거는 이 행동들은 의미가 없었던 거지. 순서를 지켰던 이 6가지 케이스가 저기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숫자 안에 765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었다는 거야. 따라서 7P3을 순서를 지켜봐서 했더니만 그 세 명을 자리 배열하는 게 먼저 뽑고 나중에 뽑고 그다음 뽑고 막 이런 게 의미가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뭘로 나눠? 그게 순서가 의미가 뭐가 있는데 그러면서 나눠주는 거야. 알겠지? 이해해야 된다. 처음에 순서가 있는 것 마냥 뽑았다고. 순서가 있다고 생각하고 뽑았어? 근데 결과적으로 의미가 없었어. 순서가 지키는 게 의미가 없어. 이 세 명을 먼저 뽑고 나중에 뽑고 중간에 뽑고 이게 의미가 없을 때 그 배열했던 그 순서를 지켰던 3팩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쉽게 얘기하자면 NPR 해서 이 R명이 처음에 뽑히고 그 다음에 뽑히고 그 다음에 뽑히는 게 다 차등적으로 선물 줄 것 같았지만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 R명은 일렬로 줄 세웠던 게 의미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R팩으로 나눠준다. 아까 전에 나누기 왜 한다고 했어? 순서가 의미가 없을 때 나눈다고 했지. 알겠죠? 네. 그러고 나서 찾아보세요. 선생님 아까 전에 이거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NPR은 의미상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 뽑아서 나열한다고 했죠? 뽑는 과정에서 반드시 들어가는 게 조합이죠. 뽑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R명을 나열하는 거였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쵸? 얘 R팩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요? NPR을 R팩으로 나눠줘요. 그럼 이게 약분돼서 없어지고 이게 NCR이 되겠죠?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 배울 때 의미상으로 뽑고 나열하는 게 맞지만 절대 처음부터 이걸 배울 수 없다고. 이것부터 배우는 거라고. 왜? 곱하기에는 뭐가 들어가니까? 순서가 반영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네가 7 곱하기 6을 하는 순간부터 곱하기의 순서가 반영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조합부터 할 수가 없는 거야. 뽑고 나열하는 것까지가 먼저 들어가게 돼 있어. 그래서 순열부터 배우는 거야. 이해했으면 좋겠다. 되셨나요? 그래서 NPR은 NCR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NPR은 NCR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죠. 그런데 NCR은 NPR로 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쓸 수는 있지만 이게 더 복잡하죠. 이게 더 복잡하죠. 그래서 보통 NPR이 나오면 NCR로 바꿔서 풀기도 합니다. 이따가 얘기할게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셔야 돼 이거. 자 그러면 조합의 식 NPR은 두 가지로 쓸 수 있는데 의미상으로 치면 NCR 뽑고 나열하는 거 처음에 제가 알려드렸던 게 이거였는데요. 의미상으로는 이게 맞지만 식을 처음에 쓸 때는 NPR부터 배우는 거고 이 R명을 배열하는 방법이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나눠서 했던 게 바로 NCR이 됐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NCR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OCE 한번 해볼게요. 자리가 몇 개 있죠, 여러분? 2개 있죠? 5명 중에 1명이 오겠죠? 그리고 4명 중에 1명이 오겠죠? 근데 이 곱하기에는 뭐가 들어간다고? 순서가 반영돼 있다고. 네가 A를 뽑고 B를 뽑고 B 뽑고 A 뽑은 게 다르게 들어가 있다고. 근데 그게 의미가 없었으니까 어떻게 한다? 2 곱하기 1로 뭐 한다?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그런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 5명 중에 2명을 뽑겠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죠? 5명 중에 제가 2명을 뽑겠습니다 라는 말을 거꾸로 하면 3명은 버리겠다는 얘기죠. 이해가죠? 그러면 선물 줄 사람 2명을 뽑는 것과 선물 주지 않을 3명을 뽑는 게 어떨까요? 똑같은 거겠죠? 의미상 똑같은 거 아니에요? 5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선물 주겠다는 얘기는 3명을 뽑아서 선물을 주지 않겠다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식이 뭐랑 똑같죠? 5C3이랑 똑같아요. 해볼래? 5C3 어떻게 해? 자리 몇 개야? 3개지. 처음부터 뽑았다고 생각해봐. 시작. 5, 4, 3이죠. 처음부터 선물을 다르게 줄 것처럼 뽑아놨는데 젠장 이 선물이 똑같아. 그럼 어떻게 해? 순서를 지킨 게 의미가 없잖아. 약분해봐. 똑같지? 여기 3이랑 여기 약분되잖아. 그럼 2분의 5 곱하기 4랑 이거 똑같잖아.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NCR이랑 뭐가 같아요? NC N-R이 같아요.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조합 기호 중에서 순열과 관련 없이 조합 자체만으로 가지는 의미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놈이에요. 조합의 식 이해하셔야 됩니다. NCR과 NCR-1이 무슨 뜻인지 한글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5명 중에 2명을 뽑는 거랑 5명 중에 3명을 버리는 거랑 똑같은 계산이라고. 알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얘랑 더하면 뭐가 될까요? 얘와 얘를 더하면 n이 되죠? n이 돼요. 여러분 뭔지 모르겠지만 NC2랑 NC3이 같대요. n 얼마일까요? 왜 대답을 안 하나? 네? 5죠? 얘네를 더한 게 얼마라고? n이라고. 5개였겠지. 5개였으니까 2개를 뽑나 3개를 뽑나 똑같은 거잖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저 뒤쪽으로 가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쉬운 것부터 연습 계산 한번 해보죠. 41번 문제부터 한번 해보시겠어요? 되셨죠? 기호가 의미와 피부에 와닿게 개념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41번 문제 8C4 해볼까요? 의미가 무슨 뜻이죠? 8명이 있습니다. 원래 자리 4개 있어요. 4개에다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8, 7, 6, 5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순서가 반영이 돼요. 근데 이 4명은 똑같은 선물을 받습니다. 순서가 의미가 없죠? 그래서 4, 3, 2, 1이죠? 나눠주는 거니까 3, 2, 6이니까 없어지겠고 이거 해주면 답이 얼마가 돼요? 73번 할 수 있지? 나머지는 집에서 연습해봐. 자, 그 다음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로 제가 주황색으로 박스 친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 문제요. 시작.
37번에다 별표 하나 치시고요. 자, 푸셨죠? 네. 네, 앞에 보세요. 제가 이거 별표 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흔히들 많이 틀리는 실수예요. 앞에 보세요. 선생님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7 반박해봐. 이거 7이면 되잖아. 그럼 NC 7, NC 7 똑같은 거잖아. 이해 가지? 이것만 있진 않지? 이해 가지? 왜냐면 이게 8인데 얘가 15면 되잖아. 15 빼기 8, 15 빼기 7 똑같은 거잖아. 이해 가지? 그래서 이게 완전히 똑같을 수도 있어. 안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얘네 둘이가 같다라는 보장도 괜찮지.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벌어져. 첫 번째, 얘랑 얘랑 완전히 다를 수 없다. 즉 같을 수도 있다라는 보장이 들어가면 이게 1번이 들어가는 게 맞고, 또 만약에 이 둘이가 전혀 다르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R 플러스 7이 얼마가 돼야 된다? N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두 번째로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이게 7일 수도 있죠. 7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7일 수도 있죠. 그러나 8 한 다음에 여기가 15가 돼도 되잖아요. 두 가지가 다 있다고요. 오른쪽 봐봐. 그런데 이봐. 이 R이랑 R-4가 똑같을 수 있나요? 절대 없죠. 하나는 R이고 R에서 4를 뺀 거랑 이게 둘이 어떻게 같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게 같을 리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케이스가 딱 하나밖에 안 벌어지죠. 어떻게? R 더하기 하면 2R 빼기 4가 얼마가 돼야 된다? 12. 따라서 2R은 얼마? 16. R은 얼마? 8.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이 R8이라는 것은 2번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었죠. 그러나 여기 R과 여기 R이 같은 기호이기 때문에 여기 R과 같은 R을 여기다 써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1번은 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애들이 이거 놓쳐요. 놓친다고. 한 문제만 더 풀어볼까? 자, 35번 문제. 출발. 35번 문제. 볼까요? 보세요. 여러분, 얘랑 다르다는 보장이 꼭 있어요? 아니죠? 같을 수도 있잖아요. R 제곱이라는 게 2R 플러스 8이랑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다를 수도 있죠. 이 R 제곱이랑 2R 플러스 8이 다를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보면 23C2랑 23C2가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자는 건 23C2랑 23C21이랑 같은 거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쵸? 항상 나눠서 풀란 얘기예요. 조심하세요. 그러면 이게 서로 다르다면 어떤 게 성립하죠? R 제곱에다가 더하기 얼마? 2R 플러스 8을 하면 얼마가 나온다? 23. 따라서 첫 번째 이게 1번일 수도 있고 이렇게 풀어야 되는 2번일 수도 있어요. 되셨나요? 네, 그럼 자 이거 풀을게요. 자 왼쪽 시작. R 제곱 마이너스 2R 마이너스 8은 0이다. 인수분해하면 R 빼기 4
r 플러스 2는 0인데요. 여러분 r이 자연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럴 리가 없죠. 그래서 r이 얼마가 된다? 4. 그럼 여기다 4 넣어주면 4, 4, 16이고 4, 2, 8이니까 16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얘기를 했던 거죠. 23시 16이랑 23시 16이랑 똑같다. 이렇게 한 거죠. 그렇지만 얘는 뭐죠? 얘 넘겨볼게요. 자 시작. r 제곱 플러스 2r 그 다음 빼기 얼마죠? 15는 0이죠. 따라서 r 플러스 5랑 r 마이너스 3이랑 해서 이게 마이너스 1이 없으니까 r이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r이 3이다. 그러면 r이 3이니까 23시 9였고 23시 14였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풀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 자, 그래서 당연히 모든 자연수의 합이니까 얘가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답은 얼마? 7. 채점하시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집에 가서 복습하세요. 되셨나요? 자 다음 45번 문제. 보세요. 답 고르는 시간은 대략 10초. 그렇지. 이렇게 느낌이 와야 되고 답 고르는 시간은 대략 한 10초 정도. 뭘 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느낌 오셨나? 되셨죠? 앞에 보시죠. 저 왼쪽에 쏟아지지 않았나요? 순열의 의미가 뭐죠? 뽑아서 나열. 이게 뽑는 과정이잖아요. 그 다음에 뽑힌 게 몇 명이죠? 5명이죠. 그럼 5명을 나열하는 거 5팩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럼 5팩이라는 게 뭐예요? 5, 4, 3, 2, 1이죠. 그러면 5하고 2 곱하면 얼마예요? 10이잖아요. 10 곱하기 뭘 했을까요? 12. 이해하셨나요? 되셨어? 이쁘시에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호의 의미가 피부에 와닿도록 이해가 가야 빨리 풀려요. 정확하게 풀리고. 안 그러면 삽질합니다. (47번) 문제. 한 번만 더 기회를 49번 47번으로 할게요. 47번 기회를 드리죠. 3초 드리겠습니다. 네모에 알맞은 거 3이겠죠? 3. 이해하셨나요? 네. 5명 중에 3명을 뽑고 그 3명을 나열하는 거 3패. 이해하셨을까요? 네.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럼 이제 순열과 조합이 같은 선상에서 나온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8번 문제. 시작해보세요.
뭐 어떻게 푸셔도 상관은 없어요. 앞에 보시죠. 바로 갈게요. 시간을 많이 들일 수가 없어서 미안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갈게요. 이 식을 쳐다보는 순간부터 그냥 막 풀어도 되긴 하는데 얘는 C고 얘도 C야. 얘가 P야. 뭘로 바꾸고 싶어? C로 바꿀 생각을 해야 돼. 그치? 그럼 봐. 얘를 C로 한번 바꿔볼까? NP가 무슨 뜻이야? 두 명을 뽑은 다음에 나열. 이 팩은 사실 2니까 의미가 없지. 그 다음에 여기 왼쪽은 뭐 NC3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 여기에 무슨 7분의 39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이제 N-1C 이렇게 나왔어. 이제부터는 뭐 어쩔 수 없지. 바로 계산하는 수밖에. 세 자리가 있어. 뽑아봐. N, N-1, N-2. 지금 우리는 NC3을 구한 게 아니라 NP3을 구한 거지. 그 의미가 없으니까 3명을 자리 배열해서 3, 2, 1 했던 게 의미가 없었던 거고. 다음 두 번째 거. 자 NC이니까 N-1을 뽑았어. 그랬는데 순서가 의미가 없었어. 그래서 2 곱하기 1 했어. 근데 여기다 2를 곱해줬네. 여기 왼쪽 두 개를 더했어요. 근데 오른쪽에 7분의 39라고 나오면서 N-1이 또 나와있네. 그러면 N-1 중에서 한 명 뽑을 거고, 그 다음에 N-2 중에서 한 명 뽑겠지. 근데 이렇게 계산법에는 순서가 들어가 있으니까 2 곱하기 1로 나눈 거야. 의미가 없었으니까. 되셨나요? 네. 그럼 이거 한번 풀어보죠. 일단 N-1이 계속 들어가 있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있잖아. 지워보자. 나눠봐. N-1로 나눠봐. 지워도 되지? 그 다음에 여기는 2니까 상관이 없어. 사실 이거 지우면 여기는 N 밖에 없다. 근데 오른쪽에 보니까 얘가 2, 7에 14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14분의 여기 뭐 그냥 다항식의 계산이에요. 그냥 N-2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더하기 뭐 6분의 얼마죠? n에다가 n-2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거 푸시면 돼. 얼마 곱할래? 얘는 2 곱하기 3이고 얘는 2 곱하기 7이잖아. 얼마 곱하면 돼? 42 곱하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 42 곱하면 여기가 사라지면서 어떻게 되겠어? 7이 되겠지? 이 앞에 7이 붙을 거고, 여긴 42가 붙을 거고, 여긴 얼마? 3 아니야? 3 이렇게. 그럼 이거 다 정리해서 풀면 어떻게 되겠어? 7n에 n-2 더하기 42n, 그 다음에 여기는 39 곱하기 뭐야? 3 하면 얼마니? 9, 3, 27. 117인가? 117. 그 다음 여기가 n-2가 되겠네. 맞죠? 공통인수를 한 번 더 이용해 볼까요? 자, 여기 n-2가 있고 여기도 n-2가 있죠? 자, 왼쪽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n-2로 묶어 볼게요. 그러면 7n에서 빼기 117을 했어요. 뭐가 안 나오네. 그냥 할까? 42n이니까. 네, 그냥 하자. 7n 제곱 마이너스 14n
플러스 42n 왼쪽 넘어가고 117n 더하기 2 곱하기니까 얼마야? 234인가?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7n 제곱 그 다음에 14 빼면 얼마지? 28. 아 그냥 두 개 더한다면 해보자. 14 더하면 얼마야? 131 여기서 42 빼봐. 계산하다 9 그 다음에 89인가? 맞니? 마이너스 89? 그 다음에 여기서 234 맞나? 너무 복잡한데? 제가 이거 어떻게 맞춘 거예요? 맞아 이거야 맞아요 이거 인수분해 하는 거야 인수분해 이거 하는 거야 이거 거의 이제 인수분해 끝판왕이죠 와 답만 써줄게 7n n 26 9 이렇게 된대 그치? 이거 나오면 그애 진짜 작살나는 거야 자 식변형 문제죠 그냥 이게 7분의 26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연수 없지? n이 얼마나 되는 거야? 9 진짜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몇이요? 알겠지? 여기서부터는 뭐 출제자 마음이야 이거 쌍욕을 하겠지 학생들이 야씨 이거 여기서부터 어떡하라는 거냐 이거 맞냐 이러면서 됐죠 자 그다음 자 이제 식 가지고 노는 건 그만합시다 나머지 30분은 이제 재밌게 활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문제 이제 실제로 기호 가지고 문제 푸는 건 그만하고 이제 유형별 문제 풀이를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 참여인데. 자 알겠지? 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꼭 알아둬야 될 그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 괴롭혔던 대진표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진표. 자 66번 그 문제를 펴놓으시고 자 지금부터 필기를 아주 세세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무슨 필기? 계산의 의미가 담긴다는 거. 잘 봐. 66번. 자 이제부터는 잘 봐. 1교시에 나한테 배웠던 거는 선물을 선생님이 주는데 개인별로 주는 거를 한 게 NPR, NCR이었어. 자 예를 들어 볼게. 선생님이 선물을 지금 11명 있는데 3명한테 주려고 해. 그러면 11명 중에 한 명 뽑히겠지. 그 다음에 10명 중에 한 명 뽑히겠지. 그 다음 9명 중에 한 명 뽑히겠지. 이해가지? 너 이 계산법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 내가? 처음에 뽑혀서 준 애하고 두 번째 뽑힌 애하고 세 번째 뽑힌 애가 상품이 같아 달라? 달라요. 다르지. 차근이야. 근데 웬걸 똑같은 걸 줘.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어? 왜 순서를 지켜서 뽑았어요 하면서 3, 2로 나눈다고 했지. 이게 조합이었지. 이해 가시나요? 네. 잘 들어. 지금부터 30분 중요해. 이제부터 이제 유형별 문제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개인별로 준 거야 선물을. 근데 내가 지금부터 여러분들 두 그룹으로 나누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자 여기서 이렇게 내가 만약에 이렇게 두 그룹을 이렇게 잘라. 그럼 여기 6명이지. 여기 5명이지. 자 그리고 그룹에다가 선물을 투여하겠습니다. 근데 그룹에다 투여할 때 똑같이 피자 한 판을 주는 거야. 잘 생각해. 내가 이렇게 잘랐어. 그럼 여기가 6명이지. 여기 5명이지. 싸우지 않고 n분의 1을 먹는다는 전제하에 여기 있으면 너는 어디 가고 싶니? 여기지? 왜? 더 많이 먹을 수 있잖아. 이해가지? 똑같이 한 판을 줘. 근데 여기 6명
친구 있어서가 아니라. 자, 그렇잖아. 여기 딱 자르면 여긴 6명이고 여기 5명이잖아. 그럼 여기 가면 난 6분의 1 조각 먹는 거지. 여기는 5분의 1 조각 먹는 거잖아.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잖아. 이게 다르잖아. 그치? 내 말 이해 가요? 앞에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룹으로 2개 나눠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야, 여기부터 보면 안 돼. 큰 틀을 봐. 니네가 대진표를 짠다고 치면 당연히 이렇게 똑 잘라서 어느 그룹에 가고 싶어? 왼쪽 아 오른쪽. 내가 약간 부재능 생각 좀. 어느 그룹에 먼저 가고 싶어? 너 이게 안 되면은 사회생활하기 어렵다. 지가 어느 쪽에 가는 게 이득인지를 모르면 이게 나중에 이제 당해요. 어느 쪽에 가는 게 좋아? 다르지. 아 잠깐만 그러면 자 선택을 줄게. 선택을 줄게. 아니 이거 왜 이거 대답 못하지? 자. 자. 니네가 아무것도 안 치는 적 있어? 알겠어? 너네는 제일 먼저 눈이 어디로 가? 여기지? 그치? 얘가 있음으로써 여기가 특별하잖아. 그치? 여기는 그냥 가면 되는 거잖아. 배치되면 그냥 싸우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얘 자리 때문에 이 그룹 자체가 완전 특별하지. 그렇지 않냐? 그러면 전체 몇 명이야 지금? 9명이지. 9명이지? 그러면 나는 9명 중에 이 5명 그룹 안에 먼저 들어가는 게 좋겠지. 야, 잘 이해해야 돼. 이해가? 이 두 그룹이 완전히 달라. 여기 왼쪽이 A 그룹이고 여기 B 그룹이라고 치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이 생각을 할 거야. 아, 나는 무조건 9명 중에 5명 그룹에 먼저 가고 싶다. 이해했어? 네. 아니 다들 이해했냐고? 9명 중에 5명 그룹의 한 그룹이 된 저 왼쪽 그룹에 가고 싶다라는 게 맞잖아. 그럼 나머지 4명은 어떻게 될까? 그냥 자동으로 여기 배치되는 거지 뭘 쫓구나. 그렇잖아. 이 4명은 여기 있잖아. 그치? 이해가? 네. 이 4명이 4명 중에 4명 뽑는 게 의미가 있어? 없지. 그냥 4명은 똑같잖아. 4C4는 의미가 없어. 이게 뭐지? 자동. 4명 중에 4명 뽑는 거는 그냥 한 가지죠. 네, 한 가지. 그래서 자동이에요. 그래서 얘는 의미가 없어요. 1. 잘 적고 따라와. 딱 봤을 때 그룹을 크게 몇 개로 나눴을 때 나는 어디 가는 게 이득인가 라는 판단이 서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쓰는 게 맞아. 이해가지? 자, 해볼게. 자, 그 다음에 이 5명 중에서 필기를 잘해야 된다고 했다. 지금 9CO 는 무슨 의미야 얘들아? 분홍색을 딱 잘랐을 때 어느 그룹에 먼저 가고 싶니? 라고 얘기하는 게 9CO야. 그리고 4C4는 무슨 뜻이지? 5명 뽑히고 나서 못 뽑힌 4명은 다 자동으로 여기에 배치된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런데 이 5명이 뽑혔어. 네가 여기 뽑혔다고 생각해봐. 5명이 뽑혔어. 제일 먼저 어디 가겠어? 여기 가려고 하겠지 다들. 이해가지? 네. 그러면 여기서 봐봐. 연속적으로 여기다 곱하기 뭘 해야 되냐면 이 5명 뽑힌 애들 중에서 한 자리 먼저 가려고 뽑겠지. 그럼 여기서 5명 중에 1명을 뽑을 거야. 이 1명 어디 가겠어? 당연히 여기 갈 애들 뽑겠지. 계속 곱하기로 이었을 거다. 야, 제대로 필기해. 똑바로. 이거 나중에 의미 막 섞어버리면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막 쓰면은 니 쓴 다 틀린다. 5명을 뽑았어요. 어느 그룹에 갔죠? A 그룹에 갔어요. 이 5명 중에서 저 한 자리를 놓고 박터지기 싸울 겁니다. 5명 중에 1명 뽑힐 거예요. 그럼 나머지 몇 명 남았죠? 4명 남았죠. 4명 남았기 때문에 그 4명 중에서는 자 이제 그냥 뭐 하면 될까요? 2명을 뽑으면 되겠죠? 요 자리들이 다 달라요? 얘만 스페셜하고 얘네들은 다 똑같잖아요. 어차피 2명씩 싸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4C2를 하는데 잘 들어. 4C2를 먼저 4명 중에 2명을 뽑았어. 그리고 나서 2C2를 하는데 이건 당연히 2명 뽑히고 남은 애들은 나머지 둘이서 싸우면 되잖아.
이해가지? 여기서 중요해. 봐. 여기 곱하기에 뭐가 들어간다고? 이 곱하기에 뭐가 들어간다고 했어? 아까 써줬잖아. 계속 했잖아. 곱하기에 뭐가 들어간다 의미가. 순서가 반영된다고 했잖아요. 이해가죠? 자 물어볼게요. 4C가 제가 2명을 뽑아서 이렇게 2명 뽑았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얘 2명이 배치되겠죠. 근데 얘네가 돌리면 이렇게 똑같지 않나요? 순서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 곱하기는 순서가 4C 2명 뽑고 그 다음 2명 뽑은 게 순서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2명 순서 지켰던 2팩분의 1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바로 여기가 포인트예요. 2명 순서 여기 2명 뽑고 여기 2명 뽑은 거 A 그룹을 또 하나 놓고 B 그룹 뽑은 거랑 B 그룹 먼저 뽑고 나머지 A 그룹 뽑은 거랑 이게 달라? 이 둘을 똑같잖아요. 이렇게 돌리면 모빌 돌리듯이 잘 생각해봐. 얘네 둘을 뽑고 얘네 둘을 뽑은 게 얘네 둘을 뽑고 얘네 둘을 뽑으면 안 돼? 똑같잖아. 근데 여기 곱하기에 잘 들어. 여기 곱하기에는 먼저 뽑고 그 다음에 뽑는다는 게 의미가 들어간다고. 근데 그게 의미가 있어 없어? 없다. 그래서 요 2팩분의 2로 나눠줘야 된다. 이게 이해가 가야 돼. 여기가 포인트야. 여기 곱하기 안에 2명을 먼저 뽑은 게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2로 나눠준다. 여기까지가 의미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여기가 4C가 되는 거고 여기 2C가 있는데 이렇게 한 게 의미가 없어서 2팩분의 1을 하는 거라고. 얘 둘이 자리 바꿔도 되니까 아무 의미 없잖아. 한 번 더 해볼래? 여기 4명 있지. 보라색 여기 4명. 여기 4명이야 얘네. 자 해봐. 시작. 4C이지. 4C가 무슨 뜻이야? 여기 2명 뽑겠다는 거야. 그냥 2명 뽑겠다는 거야. 그냥. 그러면 자동으로 2명 중에 2명을 뽑힌 거잖아. 자동으로 그냥 가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곱하기에 여기 봐. 여기 곱하기에 뭐가 담긴다고? 처음에 2명 뽑고 나중에 2명 뽑는 게 다르다라는 게 의미가 담긴다고. 근데 그게 의미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뭐가 들어간다? 2팩분의 1 이렇게 간다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근데 이게 왜 다 곱하기로 다 연결되고 있죠? 대답하세요.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첫 시간에 알려드렸잖아요. 아까 전에. 왜 곱하기로 다 연결되고 있죠? 처음에 이걸 5명 뽑았죠. 그 4명이 자동으로 배열이 됐죠. 순차적으로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 다 뭐 한다고 했어요? 곱한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서 초록색을 뽑고 난 다음에 이 주황색으로 넘어가는 얘네들 있죠. 순차적으로 뽑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얘네랑 이 보라색이랑 그룹이 다르잖아. 얘네에서 2명 뽑는 거랑 2명 뽑는 거랑 동시에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곱하기로 연결되는 거라. 다 곱하기로 연결이야. 근데 다행인 건 여기 4C4가 의미가 없고 그냥 한 가지니까 자동은 앞으로 1이야. 계속 숫자가 자동 배열. 여기도 1이지. 여기도 1이지. 그러니까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시작. 9C5 그 다음에 5C1 그 다음에 4C2 곱하기 2팩분의 1 그리고 또 다시 4C2 곱하기 얼마? 2팩분의 1 이걸 계산해야 된다. 대신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식 계산은 나중에 하고 식을 한번 세워보자. 자 67번 이거 필기가 다 끝나신 분들 이해하셨다면 67번을 한번 식을 세워보세요. 67번 방금 전에 66번 풀었잖아.
사실 대진표 문제는 고등학교 때 당연히 알 거라 해서 잘 안 내는데요. 쉽게 내는 학교들은 냅니다. 중학교 때도 나왔죠? 대진표? 중2 때. 자, 출발하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여러분, 크게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이 중에서 어느 자리가 탐나세요? 당연히 여기죠. 예. 그러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그룹에 가려고 애를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서 6등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6명 여기 전체 10명 중에서 나는 이 6명 그룹에 포함되고 싶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자동으로 4명은 그냥 여기에 배치가 되겠죠. 근데 자동 배치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이해 가십니까? 그 다음 이 6명 배치된 애들 중에서 당연히 또 어디 가고 싶을까요? 여기 가고 싶겠죠. 네. 네. 그럼 여기 갈 애들 뽑겠습니다. 여기서 뽑으면 이 6명 중에 몇 명을 뽑겠어요? 당연히 2명 뽑겠죠. 이해 가심? 네. 6명 중에 2명은 여기 뽑히려고 막 애를 쓸 거야. 그래서 2명이 뽑히겠지. 네. 이해 가니? 네. 근데 그 다음에 여기 뽑힌 애들 중에 저희 4명 남았잖아요. 네. 잘 들으세요. 여기 10C 6 하고 나면 여기 4C 4는 의미가 없어서 안 썼고 여기 6C 2를 뽑으면 나머지 4명 중에 4명은 그대로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의미가 없대고. 그치? 그러면 자 봐. 그 다음에 이 4명 중에서 이제 또 2명을 뽑아봐. 자 이제 여기 4명 중에서 또 2명을 뽑아봐. 그룹 만들어봐. 시작. 4C이지. 4명 중에 2명을 뽑지. 그리고 나서 나머지 2명 중에 2명이 남겠지. 네. 그런데 여기 곱하기 안에는 먼저 2명 뽑는 게 의미가 없다. 이해 가요? 그래서 이 4C를 하고 나서부터는 먼저 2명을 뽑고 나머지 2명 뽑는 거 이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2팩분의 1이 들어가야 된다. 근데 니들이 선생님이 생략했다고 해서 이걸 만약에 이 C를 안 쓰잖아? 응? 여기서는 의미가 없어. 봐봐. 4C4. 잘 들어. 6명 중에 2명 뽑고 나서 4명이 그냥 여기 배치됩니다. 라고 했을 때 이거 똑같이 1이고 이거 똑같이 1이야. 그러니까 계산상으로는 의미가 없지. 그렇지만 여기서 보라색 EC2는 의미가 있어. 왜냐면 선생님 여기서 2명 뽑은 거랑 여기서 2명 뽑은 거랑 가치가 똑같잖아요. 어차피 2번 써야 되는 거 맞는 건데. 근데 여기서 먼저 2명을 뽑는다는 것 자체가 이 그룹을 뽑고 그 다음에 이 그룹을 뽑는 거잖아. 근데 그게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2팩분의 1이 들어가는 거라고 여기에. 선생님 여기는 왜 안 했어요? 야 여기 2명 뽑고 나서 이 4명이랑 얘네들이랑 가치가 다르잖아. 그렇지 않아? 여기 2명 자리와 여기 4명 자리가 같아 지금? 아니지. 근데 여기 2명 자리 여기 2명 자리는 같아. 어딜 뽑혀도 그냥 어차피 똑같이 해야 된다고. 근데 먼저 뽑고 나중에 뽑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근데 여기 안에는 먼저 뽑고 나중에 뽑고 의미가 있었다고. 그게 의미 없기 때문에 2팩분의 1로 나눠주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여기서는 가치가 뭐 2명 뽑고 나서 4명은 의미가 없어요. 왜? 여기가 스페셜하니까. 근데 여기가 더 스페셜하지가 않아. 여기 2명 자리가. 이해 가지? 그래서 스페셜하지 않은데 왜 먼저 뽑았냐고. 그래서 이제 2팩분의 1로 나눠주는 거야. 그 저기 왼쪽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오른쪽에서 자 몇 명 남았죠 이제? 4명 중에 4명이 남았죠. 그쵸? 의미가 없어요. 계산상으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4명 중에서 또 2명을 뽑는 거죠. 그럼 4명 중에서 다시 2명을 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머지 2명 중에 2명이 자동으로 뽑히겠죠. 근데 여기 2명이랑 여기 2명이랑 자리가 다르지가 않잖아요. 똑같은 건데 왜 먼저 뽑아요? 나중에 뽑고 의미가 있어요? 없죠. 여기서 뭐가 들어간다고? 2팩분의 1이 들어간다. 이걸 이해를 빡 해야 돼. 계산은 의미가 없어. 이 식을 세우는 것 자체가 중요해 지금. 대신표는 2 곱하기와 여기 2C가 어떨 때는 의미가 없고 어떨 때는 의미가 있어요. 되겠지? 계산은 생략.
이해가 안 가면 영상 다시 돌려보면서 이해될 때까지 봐. 그 전까지는 문제 풀지 마. 대진표 선생님이 풀어줬던 이 두 가지가 정말 이해가 안 간다. 다시 돌려보고 다시 풀어. 그 다음에 숙제를 시작해. 안 그러면 다 틀릴 거야. 어차피. 알겠지? 대진표 꼭 이해해야 된다. 그룹을 나누는 거야. 그룹 나누는데 아니 여기까지만 할게. 다음 거. 자, 대진표 문제는 집에 가서 이해를 하신 다음에 몇 문제 더 넣어놨으니까 68번부터 시작해서 집에 가서 풀어오세요. 뭐 72번까지 다 있으니까. 알겠지? 네. 니네가 시험 보러 가는 거니 니네가 공부해. 알겠지? 자, 내 설명은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정말 잘 나오는 게 여러분 이거 진짜 잘 못하더라고요 애들이. 요즘에 사전을 검색을 할 때 네이버로 하다 보니까 영어식 사전식 배열이라는 말을 몰라. 그래서 막 A, B, C, D 단어 외우고 있어 막. 자, 30번 문제도 해봐. 30번. 이번 그 프린트에는 해설지를 넣지 않았습니다. 왜냐? 여기선 해설지에 끼워 맞추시면 절대 안 돼요. 순열 조합은 완벽히 이해하셔야 돼요. 다른 거는 뭐 해설지에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해도 되지만 순열 조합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빠른 정답지만 드렸습니다. 집에 가서 해보세요. 자, 가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사전식 배열이라는 게 뭐죠? 숫자로 치면 1, 2, 3, 4, 5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단어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가 첫 번째 오는 단어가 뭐죠? A, B, C, D인 거죠? 네. 이거 이해하시나요? 네. 그러면 D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면 A로 시작하는 애들을 다 구해볼까요? 자, A가 맨 앞에 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머지는 아무렇게나 와도 상관없잖아요. 우리는 관심이 D니까. 그러면 나머지 4개를 배열해보세요. 4팩. 맞습니까? 네.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4, 3, 2, 1, 4팩. 그럼 B가 맨 앞에 온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배열하라고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또 4팩 이렇게 되겠죠. 이해하셨어? 네. 그럼 여기가 만약에 C면 또 4팩이겠죠. 그럼 여기까지만 하면 4팩이 얼마예요? 6, 4, 24죠. 여기까지만 하면 일단 C로 맨 마지막에 끝나는 애들은 얼마가 되는 거야? 24 곱하기 3이니까 72번째까지는 이미 끝났어. 알지? 네. 그 다음에 D로 시작해야 돼. 잘 봐. D로 시작해야 되는데 D 다음에 처음에 와야 되는 애는 누구야? A지. D를 딱 앞에다 썼으면 제일 먼저 A가 앞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순서상으로.
그럼 다시 또 어떻게 되는 거야? DA가 오고 나서 우리는 2야 2 관심이 2라고. 그러면 얘는 아무렇게나 서라 그래. 그러면 몇 팩? 3팩. 이것도 다시 뭐야? DB 이것도 3팩. 알아서 쓰면 되지. 그 다음에 DC 이것도 그냥 쓰라 그래. 그럼 63 얼마야? 18. 그럼 DC로 시작하는 애들 중에 제일 마지막 번호에 있는 애가 몇 번이야? 90번째지. 이해가? 그 다음 누구지? 2야. 그치? 남은 게 D2잖아. 그럼 D2 오고 나서 A가 와야 되는데 B가 왔네. 그럼 또 D2 온 다음에 다시 또 A가 올 거 아니겠어? 제일 첫 단어는 A일 테니까. 그럼 A가 오고 나서 D, E, A 한 다음에 여기 나머지 몇 개 남아? 알파벳 2개 남지? 그럼 여기서 또 다시 몇 팩이 되는 거야 여기가? 2팩이 되는 거지? 이해 가시나? 그 다음에 뭐예요? D, E, B까지 왔다. D, E, B까지 왔어. 그 다음에 누가 와야 되지? A가 와야 되지. A하고 C 나왔을 때 제일 먼저는 A가 와야잖아. 그거네. 바로 여기네. 그럼 여기서 92번째 자리까지 끝났고 여기까지가 92번째 자리였어. 그 다음 숫자 뭐지 이거? 93번째 자리죠.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전식 배열을 모르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93번째. 연습하실 수 있도록 문제 넣어놨으니까 해보도록 하시고요. 자, 이제 맨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이웃한 거, 이웃하지 않는 거 이것만 정리하고 집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세요. 여러분 자음 아시죠? A, B, C, D, E 여기서 자음이 서로 이웃하게 나열해야 되는데 자음이 뭐야? 얘네 셋이 맞지? 야 빨리 따라와. 맞아? 이웃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 이웃하라고 했으면 덩어리 취급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분홍색 한 덩어리가 되는 거야. 얘네는 무조건 같이 다녀야 돼. 그럼 니네 눈에 이제부터 5명이 아니라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눠져야 되지? 3개지. 이 셋을 먼저 배치부터 해보자. 그러면 3명 그룹을 배치부터 하면 3팩이지. 3, 2, 1로 나눠질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안에서 이 분홍 색깔 안에서 자리가 바뀔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하겠어? 또 자리 바꾸는 거. 덩어리 취급한 다음에 세운 다음에 덩어리 취급한 다음에 뭐 일렬 배열 해주시고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그 안에서 덩어리 안에서 자리 바꾸는 거 하는 거 곱해줘야 된다. 이게 이웃하는 문제 푸는 문제죠. 기억하시죠? 2학년 때 했어요. 계산은 뭐 36으로 끝내고. 그런데 18번 이웃하지 말라고 합니다. 18번 자, 서로 다른 4개의 화분을 일렬로 놓인 10개의 똑같은 받침대에 올려놓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의 화분 받침대가 있는데 4개의 화분을 일렬로 딱 놓으래. 근데 어느 2개의 화분도 이웃하지 않게 놓는데 무슨 말이야? 화분이 만약에 이렇게 둘이 있고 이렇게 떨어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이해가지? 그러면 화분은 어떻게 있어야 되겠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화분을 먼저 세워봐. 하나, 둘, 셋, 넷. 구조적으로 화분을 먼저 세워. 어느 화분을 먼저 세울지. 자, 세우겠습니다. 자, 시작. 4, 3, 2, 1. 맞습니까? 네.
맞아요? 네. 네. 어느 화분도 절대로 뭐 이웃하지 말아야 된다. 맞지? 이해가요? 네. 그러면 여기서 7개 중에 10개 중에 지금 봐봐. 받침대가 6개니까 이렇게 놓자. 이렇게. 미안. 받침대를 6개 먼저 놓고 여기다가 하나씩 넣어. 자리를. 받침대는 그냥 같이 와도 되니까 이웃하지 않아도 되는, 이웃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웃해도 되는 애들 배열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사이사이에다가 자리 배치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웃해도 되는 거 어떻게 돼? 6태. 그 다음 거기다가 사이사이에 뭐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7개 중에 4개를 뽑아 넣어주면 되잖아. 예. 그래서 여기다가 치우 P4 계산하시면 되겠다. 알겠어요? 네. 네.